80년을 살았는데 오늘만큼 외로운 날은 처음이에요. 오늘은 제 팔순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어요. 1만 5천 원짜리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오늘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에 돌아와 식탁을 닦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아들이 올까봐, 딸이 올까봐. 어젯밤 단톡방에 메시지도 보냈어요. 오늘 엄마 생일이야. 읽음이. 자식들 둘 다 읽었더군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였다. 힘들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응, 그래. 바쁘지 뭐.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이 터져 나왔다. 달력을 봤다. 2월 14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내 팔순 생일이었다. 아들한테도 어제 전화했었다. 엄마, 그날 출장이에요. 미안해요. 출장이라는 말도 이젠 익숙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늘 바빴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병원 갈 때도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3개월 전 내가 보낸 거였다. 김치 담갔어. 필요하면 가져가라. 읽음 표시만 2개 떠 있었다. 답은 없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렸다. 그 위로도 내 메시지뿐이었다. 감기 조심해라. 날씨 추워졌다. 잘 지내니? 혼자 말하는 방 같았다. 창밖을 봤다. 2월 아침은 쌀쌀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들도 크면 부모를 이렇게 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30살에 과일 행상으로 시작했다. 리어카 끌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부터 나 혼자 2남매를 키웠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전세금도 다 내가 댔다. 무릎은 망가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다.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다. 우리 엄마는 강하니까. 딸이 어릴 적에 그런 말을 했었다.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약하다고 말하면 민폐일까봐 그냥 참았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가, 처진 입꼬리. 80년을 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래도 생일인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규칙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통 하나, 된장 한 통, 상한 두부 반모. 반찬이라곤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혼자 먹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래도 팔순인데 또 혼잣말이 나왔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요즘 손 떨림이 심해졌다. 젓가락 쥐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기로 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20년 된 점퍼였다. 지퍼가 잘 안 올라갔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채웠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어디 가세요? 응, 장 좀 보러.
오늘 날씨 춥던데 조심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게 오늘 첫 대화였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병원에선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부담이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계단씩 내려갔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생선 비린내, 과일 단내, 튀김 기름 냄새. 40년을 다닌 이 시장이 내 청춘이었다. 언니, 오랜만이네. 반찬가게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장 좀 보러 왔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싸게 줄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구경. 발걸음을 옮겼다.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섰다. 사과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다. 사과 한 알에 2,500원입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경쾌했다. 예전엔 내가 저렇게 외쳤었다. 복숭아 싸요. 맛있어요. 목청껏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다. 자식 둘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케이크 가게가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케이크들이 진열돼 있었다. 1호 케이크, 가격은 15,000원. 잠깐 망설였다. 비싸네 중얼거렸지만 발은 이미 가게 안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와 달콤한 냄새가 감쌌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저기 작은 케이크 있어요? 네, 1호 케이크요. 뭐 쓸까요?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만요. 누구 생일이세요? 내 생일이에요. 주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아, 생신이세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왜 눈물이 핑 도는지 모르겠었다. 이 젊은 사람의 축하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주인이 케이크를 포장하는 동안 나는 가게를 둘러봤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돌잔치, 결혼식, 생일 파티.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가족들이 모여 있는 사진들. 다 됐어요. 주인이 예쁜 상자에 담긴 케이크를 건넸다. 15,000원입니다.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잔돈을 받을 때 손이 또 떨렸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허리를 굽히려는데 주인이 먼저 주워줬다. 괜찮아요. 제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몇 번을 고맙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시장을 나왔다. 무게가 꽤 있었다. 예전엔 쌀 20kg도 거뜬히 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케이크 하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스마트폰을 본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다들 바빠 보였다. 내 자식들도 저렇게 바쁠까? 정말 그럴까? 아니면 핑계일까? 그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했다. 항상 조용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랬다. 케이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하얀 생크림 위에 파란 글씨. 생일 축하합니다. 초는 3개 꽂혀 있었다. 80개를 꽂긴 힘들었을 거다. 미소가 지어졌다. 예쁘네. 케이크를 보며 중얼거렸다. 냉장고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저녁 때 촛불을 켜려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아들이 올지 딸이 올지. 그 혹시를 붙잡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아직 시간은 많았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 읽음 2. 답장 0. 지우고 싶었지만 지우지 않았다. 혹시 늦게라도 답이 올까봐. 오후 3시가 됐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벨소리 음량을 확인했다. 최대로 돼 있었다. 진동도 켜져 있었다. 문제 없었다. 문제는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였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다. 멸치볶음, 김치, 계란. 이것만으론 좀 혼잣말을 하다 멈췄다. 누가 와야 차릴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손이 움직였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양파를 썰었다. 눈물이 났다.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랐다. 감자를 깎고 두부를 넣고 국물을 맞췄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엄마, 된장찌개 최고야. 어릴 적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뭘 해줘도 맛있다고 했었다. 이젠 외식만 하니 내 음식 생각도 안 할 거다. 밥을 지었다. 쌀을 씻으며 옛날 생각이 났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했었다.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데 먹을 사람이 없었다.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다. 30분이면 밥이 될 거였다. 거실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 생각으로 구석구석 닦았다. 손이 아팠다. 관절이 시큰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오후 5시가 됐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2월은 해가 일찍 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거실불도 켰다. 환하게 밝혀진 방.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한가운데 케이크.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그래도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또 확인했다. 알림 0. 부재중 전화 0. 문자 0. 배터리는 87%였다. 고장 난 게 아니었다. 그냥 안 온 거였다. 손가락으로 아들 이름을 눌렀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지. 통화 버튼에서 손가락을 뺐다. 딸 이름도 눌러봤다. 마찬가지였다. 애들도 힘들 텐데. 스스로를 설득했다. 자식들 인생도 바쁘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시계를 봤다. 6시 10분.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혼자 후루룩 먹고 설거지할 시간. 오늘은 달랐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의자에 앉은 채로 기다렸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다. 화면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봤다. 7시, 8시, 9시. 시간만 흘렀다. 찌개는 식었고 밥은 딱딱해졌다. 케이크 위의 초는 그대로였다. 불을 붙이지 않았다. 혼자 켜봐야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9시 반. 드디어 받아들였다. 오늘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걸.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없다는 걸. 내 팔순 생일은 그냥 2월 14일일 뿐이라는 걸. 자식들에겐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라는 걸. 한숨이 깊게 나왔다. 그래, 몸할 끝을 흐렸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한심해 보일까봐. 슬프다고 하면 약해 보일까봐. 그냥 삼켰다. 80년을 살며 삼킨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쯤이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식탁에 엎드렸다. 이마가 차가운 나무에 닿았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왜 이러나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목이 메고 어깨가 떨렸다. 평생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소리 내어 물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고개를 들었다. 눈두덩이 붓고 목이 쉬었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10시 23분. 여전히 알림은 없었다. 케이크를 봤다. 하얀 크림이 그대로였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비웃는 것 같았다. 초 3개를 천천히 뽑았다. 라이터를 꺼냈다. 손이 떨려 불이 잘 붙지 않았다. 3번째 시도 끝에 불꽃이 일었다.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2번째, 3번째 초에도 불을 붙였다. 촛불 3개가 나란히 타올랐다. 그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젖은 눈가, 굳은 입술. 생일 축하합니다 스스로에게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났다. 소원을 빌어야 할 시간. 눈을 감았다. 아무 소원 없습니다. 진심이었다. 이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 이미 늙었다. 돈? 쓸 곳도 없다. 자식? 이미 멀어졌다. 눈을 뜨고 촛불을 껐다. 후 하는 바람 소리만 났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그 연기를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케이크를 덮었다. 내일 먹어도 될 거였다. 모레 먹어도 될 거였다. 혼자니까 천천히 먹으면 됐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닦고 식탁을 정리했다. 물소리만 요란했다. 그 소리가 외로움을 덮어주는 것 같았다. 싱크대에 기댔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저 집들도 다들 가족과 함께 있겠지. 웃고 떠들고 티격태격하면서 나만 혼자인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혹시 몰라서, 혹시 늦게라도 연락이 왔을까봐. 하지만 역시 없었다. 단톡방도 개인 메시지도 전화도.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우리 가족이라는 방 제목이 눈에 밟혔다. 우리 가족. 정말 우리 가족일까? 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방 이름을 바꾸고 싶었다. 엄마 혼잣말 방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강곳이 보였다. 몇 년 전부터 있던 금인데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나중에 고쳐야지 중얼거렸지만 고칠 생각은 없었다. 혼자 사는데 뭐하러 고치나.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들 첫돌 때 사진, 딸 입학식 때 모습,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모두가 함께였던 시절.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베갯니지 젖었다. 이제 그만 울어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귀가하는 소리. 가족을 만나러 가는 소리. 나는 그냥 여기 누워 있었다. 팔순 생일날 밤. 혼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은 밤. 내일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다. 내일이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 외로움은 계속될 거라는 걸. 그게 내 남은 인생이라는 걸. 시계를 봤다. 11시 47분. 곧 내 생일이 끝날 거였다. 80번째 생일. 가장 외로웠던 생일. 그래도 살아야지 마지막 혼잣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게 이 밤을 견디는 방법이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눈을 떴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30분.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시간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어깨가 결렸다. 목도 뻐근했다. 거울을 봤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다. 아이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다시 봤다. 그래도 붓기는 여전했다. 나가지 말아야겠네. 혼잣말을 했다. 이런 얼굴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였다. 왜 우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하기 싫었다.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어젯밤 그대로였다. 식은 된장찌개, 굳은 밥, 덮어둔 케이크. 한숨이 나왔다. 찌개를 냉장고에 넣었다. 밥도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 케이크만 그대로 뒀다. 상자를 열었다. 크림이 조금 녹아 있었다. 포크로 한 입 떴다. 입에 넣었다. 달았다. 너무 달았다. 삼키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다. 15,000원짜리인데 버리면 아깝지. 스스로에게 한 변명이었다. 한 입 더 먹으려다 멈췄다. 목이 메었다. 케이크 맛이 아니라 눈물 맛이 났다. 뚜껑을 다시 덮었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역시 없었다. 밤사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단톡방을 열었다. 어제 내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였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읽음 2.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답 0.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지울까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면 더 슬플 것 같았다. 그 메시지마저 지우면 내 생일이 정말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았다. 괜찮아, 바빴을 거야. 또 변명을 만들었다. 아들은 출장이라고 했고, 딸은 힘들다고 했고, 그게 거짓말일 리 없다고.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정말 바빠서 못한 걸까? 아니면 안 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아이 목소리였다. 그래, 조심해. 할머니 목소리가 따라 나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도 저런 아침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다녀올게. 그 목소리를 듣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 화면을 봤다. 알 수 없음 스팸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화벨 소리를 들은 게 며칠 만인지. 그게 스팸이라도 반가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끝을 흐렸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팸 전화에 반가워하는 80살 노인. 거울을 다시 봤다. 부은 눈, 처진 입꼬리, 깊은 주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했다. 늙은 건 몸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관계도, 존재감도 늙었다. 자식들 인생에서 나는 이제 가끔 의무적으로 안부 묻는 대상, 명절 때 잠깐 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소파에 다시 앉았다. TV 리모컨을 들었다. 틀까 말까 고민하다 껐다. 집이 너무 조용한 것도 싫었지만 시끄러운 것도 싫었다.
그냥 이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9시, 10시, 11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정오가 지났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기 싫었다. 움직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우편함에 뭔가 들어가는 소리. 일어나서 확인했다. 전단지 몇 장이었다. 마트 할인 전단지, 치킨 전단지. 가족과 함께 즐기세요. 치킨 전단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가족과 함께.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전단지를 구겨서 버렸다. 다시 소파에 앉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진짜 전화였다. 화면을 봤다. 딸 이름이 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다. 응, 나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울먹이는 소리가 나면 안 됐다. 엄마, 어제 생일이었지? 응.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괜찮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아, 괜찮다니까. 미안해, 엄마. 다음에 밥 사줄게. 그래, 그래.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응. 잘 지내, 엄마. 뚝. 전화가 끊겼다. 1분도 안 되는 통화였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다음에라는 애매한 약속. 그게 전부였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전화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야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 다음에 딸이 한 말을 되뇌었다. 다음은 언제일까? 한 달 후? 명절? 1년 후? 모르겠었다. 배가 고팠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넣어둔 찌개를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딩소리와 함께 멈췄다. 뜨거운 그릇을 꺼냈다. 밥도 데웠다.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는 밥. 늘 먹던 거지만 오늘은 더 쓸쓸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찌개도 한 숟가락 떴다. 역시 맛이 없었다. 억지로 삼켰다. 목이 메었다. 밥알이 목에 걸렸다. 물을 마셨다. 겨우 넘어갔다. 왜 이렇게 밥 먹기가 힘들까? 혼잣말이 나왔다. 예전엔 밥 먹는 게 즐거웠다. 자식들 입에 떠넣어주고, 맛있어? 물어보고, 응, 엄마. 대답 듣고, 그게 행복이었다. 이젠 혼자 입에 넣고, 혼자 삼키고, 혼자 설거지하고, 그게 일상이었다. 반쯤 남긴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 더 이상 못 먹겠었다. 싱크대를 정리하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간 자국이 또 보였다. 나도 저렇게 금가 있겠지. 중얼거렸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금가고 부서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감고 있었다. 어둠 속이 편했다. 며칠이 지났다. 생일 이후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시장도 마트도 산책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그냥 집 안에만 있었다. 냉장고 음식도 바닥났다. 케이크도 다 먹었다. 마지막 한 조각을 먹을 땐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해 보였다. 나가야 하는데 중얼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 어머, 생신 잘 보내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응, 잘 보냈어. 거짓말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무도 안 왔어. 혼자 케이크 먹었어. 그렇게 말하면 동정받을 게 뻔했다.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습관적으로 단톡방을 확인했다. 여전히 내 메시지만 있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읽음 2, 답장 0.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뭐라 안 했다. 사과도 변명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간 일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걸릴까? 자식들이 내가 없어진 걸 알아채기까지. 하루, 일주일, 한 달, 명절쯤 되어서야.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할까?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현관 쪽을 봤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칠째 신지 않은 신발.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가야지. 일어났다. 외출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빗으로 정리했다. 하얀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보였다. 염색해야 하는데 중얼거렸지만 귀찮았다. 누가 보나? 신경 쓸 사람도 없는데.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공기가 차가웠다. 한 발 내디뎠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며칠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아팠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숨이 찼다. 1층에 도착했을 땐 등에 땀이 났다.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손으로 가렸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놀이터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있었다. 우리 애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우리 애는 너무 먹어서 걱정이야.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그땐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벤치에 앉고 싶었지만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였다. 그냥 지나쳤다. 시장 쪽으로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40년 동안 다닌 길.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붐볐다. 싸요, 싸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엔 나도 저렇게 외쳤다. 이젠 그냥 손님일 뿐이었다. 과일 가게를 지나쳤다. 언니, 오랜만이네. 주인이 나를 알아봤다. 응, 그래.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물어볼까봐. 그럼 또 올 것 같았다.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다. 김치가 담긴 통이 쌓여 있었다. 가격표를 봤다. 포기김치 18,000원. 비싸졌다. 예전엔 15,000원이었는데 하나 살까 고민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다 먹기 전에 상할 게 뻔했다. 다음에 중얼거리고 돌아섰다. 그때였다. 할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 돌아봤다. 케이크 가게 주인이었다. 젊은 여자가 뛰어왔다. 저 기억하세요? 케이크 사가셨잖아요. 아, 응. 생신 잘 보내셨어요? 그 질문. 대답하기 싫었던 질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뭐. 애매하게 대답했다. 가족분들이 좋아하셨겠어요.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아팠다. 응.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오세요.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그래. 돌아서서 걸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빨리 걸었다. 시장을 빠져나왔다. 골목에 들어서자 참았던 눈물이 났다. 왜 자꾸 일어나?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벽에 기댔다. 숨을 크게 쉬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안 됐다. 가족분들이 좋아하셨겠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가족은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혼자 촛불 켜고 혼자 먹었다. 그게 내 팔순 생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힘들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올랐다. 3층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찼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으며 거울을 봤다. 눈이 또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이고. 한숨이 나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밖에 나갔다 오니 더 피곤했다. 사람들 보는 게, 웃는 척 하는 게 다 힘들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만 나왔다. 끊었다. 딸한테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바쁘구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바쁜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라는 걸. 발신자 보고 나중에 하려는 거라는 걸.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냈다. 엄마야. 전화 좀 해줘. 간단한 문장.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것 같았다. 지우고 싶었지만 이미 전송됐다. 읽은 표시가 떴다. 아들도 딸도 읽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1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답장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가족 이야기였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화해하고 껴안고 우는 장면.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들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내용. 엄마 사랑해요. 연예인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가 울었다. 채널을 또 돌렸다. 뉴스에 놓인 고독사진가. 앵커의 목소리 그 말에 손이 멈췄다. 화면엔 혼자 사는 노인 통계가 나왔다. 65세 이상 1인 가구 165만. 숫자가 올라갔다. 고독사 발견까지 평균 2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2주. 나도 그렇게 될까? 혼자 쓰러져서 2주 후에야 발견될까? TV를 껐다.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아들, 딸이 어릴 때. 다들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그땐 정말 말끝을 흐렸다. 사진 속 남편을 봤다. 여보, 나 혼자 두고 가서.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 목이 메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와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을 텐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봤다. 딸이었다. 황급히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여 있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아, 그래? 미안.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할게. 응. 끊을게. 응. 뚝. 또 끊겼다. 1분도 안 되는 통화.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한 말이 바보 같았다.
80살 노인이 자식한테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간 자국이 더 커진 것 같았다. 나도 저렇게 중얼거렸다. 금이 가고 부서지고 언젠간 무너지겠지. 그때 누가 알아줄까? 눈을 감았다. 어둠이 편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차라리 나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생일 후로 2주가 흘렀다. 그동안 자식들한테 연락 한 번 없었다. 나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 걸어봐야 받지 않고, 문자 보내봐야 답 없고,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냉장고가 텅 비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라면으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넘겼다. 몸무게가 줄었다. 옷이 헐렁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다. 이게 나야? 뼈만 앙상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피부, 귀신 같네. 쓴웃음이 나왔다. 그날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TV도 보기 싫고 책도 읽기 싫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깜짝 놀라 일어났다. 심장이 뛰었다. 누구지? 아들, 딸, 설마 찾아온 걸까? 서둘러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택배 기사였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 택배요. 네. 박스를 받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문을 닫았다. 박스를 식탁에 내려놨다. 발신자를 봤다.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수진 아들 부인. 왜 며느리가? 박스를 뜯었다.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과, 배, 귤, 한라봉. 고급 과일이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며느리 글씨였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남편이 챙기지 못해 제가 보냅니다. 수진 올림.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남편이 챙기지 못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가 대신 보낸 거였다. 체면치레, 의무, 그런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과일 잘 받았어. 고마워. 보내고 나서 한숨이 나왔다. 며느리한테 고맙다니. 내 친아들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남편도 바빠서 죄송해요. 죄송이라는 말. 사과는 며느리가 하고 아들은 뭐하나. 전화 한 통 없나. 과일을 하나씩 꺼냈다. 반질반질했다. 좋은 과일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의무감으로 보낸 거지. 중얼거렸다. 며느리도 하기 싫었을 거다. 시어머니 챙기는 거 남편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겠지. 사과를 하나 들었다. 씻어서 깎았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며느리의 체면치레가 과일 맛에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줘.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30분을 기다렸다. 1시간을 기다렸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래, 바쁘겠지. 또 변명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알고 있었다.
바쁜 게 아니라 귀찮은 거라는 걸, 노인의 전화는 부담스러운 거라는 걸, 과일 상자를 받다.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았을까? 이렇게 받으니 더 서러웠다. 체면 치레로 받는 과일, 의무감으로 받는 안부, 그게 더 쓸쓸했다. 며칠 후, 과일을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옆집, 아랫집, 윗집 돌아다니며 나눠줬다. 어머, 고급 과일이네요. 아들이 보냈어요. 효자시네요. 효자. 그 말이 아팠다. 효자가 아닌데 과일만 보낸 게 효자인가. 웃으며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웃음이 사라졌다. 거울을 봤다. 억지 웃음 지은 얼굴. 연기하고 사네.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TV를 켰다. 뉴스에서 고독사 이야기가 나왔다. 70대 여성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 화면에 낡은 아파트가 나왔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이웃도 몰랐다고. 앵커의 목소리. 소름이 돋았다. 저 집이 내 집 같았다. 혼자 사는 노인.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단톡방을 열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 메시지가 아직 있었다. 3주가 지났는데 읽음 2, 답장 0. 손가락이 떨렸다. 이 메시지를 지울까? 아니면 계속 둘까? 고민하다가 그냥 뒀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다. 내가 기다렸다는, 내가 외로웠다는 그 증거.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간 자국.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금가고 있겠지. 중얼거렸다. 겉으론 멀쩡해도 속은 금가고 부서지고 언젠간 무너질 그런 상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이미 혼자구나. 가족이 있어도 혼자,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살아있어도 혼자. 그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부었지만 이제 익숙했다. 매일 아침 부은 눈, 매일 밤 눈물. 그게 일상이었다. 부엌으로 갔다. 과일 상자가 보였다. 거의 다 나눠줬다. 귤 몇 개만 남았다. 하나를 집어들었다.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손톱에 힘이 없어서 잘 까지지 않았다. 겨우 까서 한쪽 먹었다. 새콤달콤했다. 맛있네. 혼잣말을 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해 보였다. 밖에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팠다. 그냥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을 쬐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 정말? 응.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 가슴이 뛰었다. 그래, 그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엄마, 편한 거 사 먹어. 밖에서.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때 봐. 응,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딸이 온다고 했다. 손주들도 데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기쁨 반, 서운함 반. 그래도 온다니. 그것만으로도 달력을 봤다. 다음 주 일요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빨간 펜으로 청소해야지. 집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며칠째 청소를 안 했다. 걸레를 들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다. 손주들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금씩 쉬엄쉬엄 1시간이 걸렸지만 거실을 다 닦았다. 화장실도 닦고 부엌도 정리했다. 온몸이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뭔가 했다는 그 느낌. 소파에 앉아 쉬었다.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처럼 내 손주들도 저렇게 웃으며 뛰어다닐까 상상이 됐다. 할머니 부르는 소리, 응, 대답하는 내 모습,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단톡방을 열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 메시지를 봤다.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 됐어. 중얼거렸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앞을 보기로 했다. 다음 주 일요일을, 딸의 얼굴을, 손주들의 웃음을, 그걸 기다리기로 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어도, 가끔 보는 가족이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창밖 햇살을 봤다. 따뜻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보길 바라던 자식을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감사하게 여기고 전화 매일 오길 바라던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슬픈 일인지 현명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은 혼자 오고 결국 혼자 가지만 그 사이 작은 온기 하나, 짧은 만남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작은 온기가 되어주고 계신가요?